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은 호텔보다 잘 나와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거기가 계세요. 평생을 일군 내 집 거실에서 며느리는 웃으며 나를 밀어냈습니다. 내 나이 69. 남편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남은 건 강남의 변두리에 있는 낡은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이 집 한 채 지키려고 내가 평생 시장통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손가락이 구부러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내 무릎 관절이 다 닳아 물이 차고 걷기가 힘들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 찾아와도 밥만 먹고 도망치듯 가던 자식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아들놈이 며느리 손을 잡고 찾아와 침을 튀겼습니다. 엄마, 내가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요즘 다리가 그렇게 아픈데 혼자 있으면 큰일 나. 실버타운이 얼마나 유행인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효도가 아니라 썩은 욕심의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늙는다는 건 참 서러운 일입니다. 몸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니 자식들의 차가운 눈빛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며느리는 내 살림살이를 흘겨보며 사과를 대충 깎아 식탁에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아파트 전세 주면 그 돈으로 최고급 요양원 비용 대고도 남아요. 남은 돈은 우리가 허공에 안 날리고 잘 굴려놓을게요. 싱크대에서 뚝뚝 떨어지는 고장난 수도꼭지 물소리가 마치 내 가슴이 찢어지는 피눈물 같았습니다. 내가 단돈 1,000원이 아까워 점심은 늘 찬물에 밥을 말아 짠지 하나로 때우며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아들놈은 내 눈을 교묘하게 피하며 손가락으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인감 도장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은행 서류랑 전세 처리 다 해놓을게. 엄마는 몸만 편하게 가 있으면 돼. 주방에서 아침에 먹다 남은 찌개 냄새가 오늘따라 너무나 서글프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 마음은 끝까지 자식이라더니 내 손으로 먹이고 입힌 자식이 이제는 나를 산송장 취급하며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하얀 종이 뭉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시설 입소 신청서와 전세 위임장이라는 시꺼먼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세요. 내일부터 인부들 불러서 바로 짐 싸면 돼요.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인감도장을 바라보는 내 손이 사정없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서 있는 남편이 살아생전 사두었던 낡은 괴종시계 소리가 오늘따라 내 가슴을 쿵쿵 내리쳤습니다. 자식들이 하도 성화를 부리니 내가 진짜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결국 내 손으로 내 남은 인생을 쓰레기통에 던지듯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순식간에 번지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집 침대에서 단 1분도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 11시의 아파트,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웃음소리.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주 어둡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쫓아내듯 떠밀어 보낸 낯선 요양원 침대에 누웠지만 억울해서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막힌 방에서 나는 차가운 락스 소독약 냄새가 내 코를 찔렀습니다.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다른 노인의 신음소리를 듣다가 내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안방 장롱 밑바닥 깊숙이 두고 온 남편의 유품인 가락지암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건 다 뺏겨도 남편이 나에게 준 마지막 사랑의 증표만큼은 자식들 손에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늙고 아픈 몸을 겨우 이끌고 야간 간호사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갑에 있던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택시를 타고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 집인데도 도둑고양이처럼 주변 눈치를 보며 빗물에 젖은 슬리퍼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가슴을 진정시키며 익숙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묵직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깜깜해야 할 시간에 거실에 환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정적을 깨는 아주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죽이고 어두운 신발장 뒤로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내 아들 부부와 그리고 단 한 번도 내 집에 발을 들인 적 없던 사돈 여편네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 여편네는 내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흔들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야, 그 독한 노인네 요양원에 쳐넣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집이 아주 넓고 경치가 좋네. 며느리가지 친정엄마의 어깨를 지극정성으로 주무르며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 전세 주지 말고 엄마 명의로 슬쩍 돌려서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그 노인네 절대 여기 못 돌아와. 내 아들놈은지 엄마가 요양원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줄도 모르고 장모에게 과일을 대접하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진작 이렇게 강남 집에서 모셨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는 집 지키는 것보다 요양원 체질에 딱 맞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번개 맞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나를 호강시켜주겠다며 요양원으로 가라던 자식들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산채로 고려장시키고 내 집을 빼서 며느리의 친정엄마를 모시려는 소름 끼치는 음모였습니다. 내가 평생 생선 가시 찔려가며 지켜온 안식처가 순식간에 남들의 추악한 잔치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두운 현관 구석에서 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노인네 노령연금 나오는 걸로 요양원비 되면 돼. 사돈 여편네는 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침대가 마음에 든다며 큰 소리로 아나무인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예, 이 낡은 침대는 당장 내다 버려라. 노인네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아주 찝찝하다. 며느리는지 친정엄마의 말에 배를 잡고 간드러지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내일 당장 백화점 가서 가구 싹 새로 들여올 거야. 가구 살 돈은 그 노인네 통장에서 빼면 돼. 아들놈이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약간 걱정스러운 듯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요양원 비용이 매달 200만 원 넘게 나올 텐데 그 큰 돈은 매달 어떻게?
며느리가 아들의 등짝을 스매싱하듯 세게 때리며 아주 얄밉고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참 대책 없는 바보야. 그 노인네 매달 나오는 국가노령연금에다가 할아버지가 남긴 개인연금 있잖아. 그거 오늘 내가 은행 가서 우리 통장으로 자동이체 싹 다 돌려놨어. 그걸로 요양원비 되면 우린 돈 한 푼 안 들어.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핏줄 같은 연금까지 이미 자식들이 싹 가로채 갈 준비를 끝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돈 몇백만 원에 눈이 멀어 친어머니를 고려장하듯 요양원에 버려두고 그 돈으로 장모와 잔치를 벌이는 자식의 꼴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돈이 마르지 않고 나오는 현금 지급기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는 요즘 자식들에게 그저 처치 곤란한 쓰레기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부모의 평생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아끼던 남편의 사진과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안방 장롱을 열어 내가 입던 옷가지들을 커다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쳐넣고 있었습니다. 이 칙칙하고 촌스러운 옷들도 싹 다 수거함에 버려야지. 우리 엄마 화사한 명품 옷으로 여기 다 채울 거야. 내 평생의 흔적과 눈물이 자식들의 손에 의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살며시 현관문을 닫고 어두운 아파트 계단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과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가슴속에서 들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내 자식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여편네가 내 집에서 질러대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나는 빗속으로 걸어나가며 어금니가 깨질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손으로 저 악마 같은 자식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대고 다짐했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새벽, 다음날 새벽 요양원 창밖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며 거뭇거뭇하게 날이 밝아왔습니다. 나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흘린 눈물로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차가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느꼈던 부모로서의 서글픔과 슬픔은 가슴속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오직 서늘한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침대 옆 스탠드 불빛을 켜고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내 명의의 아파트를 지들 멋대로 전세 주려고 인간 도장과 서류를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아직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서에 최종 사인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 아파트는 자식들의 집이 아니라 엄연히 내 이름 석자로 된 내 재산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고 수십 년간 동고동락한 여고 동창인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는 이 동네 강남바닥에서 수십 년간 부동산을 운영해 온 아주 독하고 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습니다. 명자야, 나 좀 살려줘라. 내 자식 놈들이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내 집을 통째로 뺏으려고 한다. 새벽 전화를 받은 명자는 내 떨리는 목소리만 듣고도 상상 이상의 대형 사고가 터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춘자야, 정신 똑바로 차려. 무슨 일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말해봐. 나는 어젯밤 비를 맞으며 내 아파트 거실에서 목격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명자에게
전부 쏟아냈습니다. 전화를 듣던 명자가 분노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수화기 너머로 책상을 쾅 쳤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더니 자식놈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걱정 마라 춘자야. 내가 내 성벽이 돼줄게. 명자는 내 아파트가 강남 노른자 재건축 땅에 있어서 전세가 아니라 금매로 내놓으면 당장이라도 살 사람이 줄을 섰다고 했습니다. 춘자야, 자식들이 전세 계약 진행해서 돈 빼돌리기 전에 우리가 아예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라. 그게 법적으로 자식놈들 손 안 대고 쫓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팔아버린다니 처음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내 침대를 버리고 장모를 들여 살리려던 자식들의 악마 같은 미소가 떠오르자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팔자. 시세보다 몇 천만 원 싸게 내놓아도 좋으니 무조건 일주일 안에 살 사람을 구해줘. 나는 명자에게 내 아파트 매매에 관한 모든 정권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요양원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하얀 형광등 불빛이 내 차가운 복수의 결의를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벌이는 가짜 효도 연극에 내가 진짜 치매 노인 연극으로 답해줄 차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요.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나를 감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가방 속에는 전세 계약 서류와 내 연금을 빼돌릴 위임장 확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초라하게 멍하게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의 벽만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처절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여기 서류에다가 도장 한 번만 더 찍어야 일이 진행돼. 아들이 내 어깨를 흔들며 돈독이 오른 눈으로 다급하게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아무 감정 없이 빤히 쳐다보며 일부러 침을 흘리며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고 웬 낯선 장사꾼이 내 방에 와서 소리를 질러?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복도로 나가 요양원 원장의 옷자락을 붙잡고 뒤에서 가식적으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다 들렸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부쩍 심해지셔서 사람을 전혀 못 알아봐요. 자꾸 옛날 시장통 얘기만 하시고 정신줄을 놓으셨네요. 의사와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나를 미친 노인네 취급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얄미웠습니다. 어머니, 정신 없으시니까 재산 관리는 효자인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요. 여기 하얀 종이에 손가락 인장 좀 묻혀보세요. 며느리가 내 손가락을 억세게 강제로 잡아 사기 서류에 찍으려고 나를 억눌렀습니다. 나는 일부러 팔에 힘을 완전히 빼고 침대 시트 위에 침을 뱉으며 서류를 바닥으로 사정없이 쳐버렸습니다. 아이고, 도둑놈아. 내 가방 어디 갔어? 시장 가서 생선 팔아야 해. 내 돈 내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미친 척 난동을 부리자 며느리가 더럽다는 듯 옷을 털며 짜증 섞인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우, 진짜 치매 노인네라 그런지 벽창 오네. 여보, 그냥 성년후견인 신청 서둘러야겠어.
이 노인네 정신 완전히 나가서 돈 못 빼돌리게. 자식들은 내가 진짜 미쳐버린 줄 알고 깊이 안도하며 바닥에 떨어진 서리를 챙겨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쿵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흘리던 침을 닦고 눈빛을 아주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돈에 미친 치매 노인으로 만들었으니 그 대가가 얼마나 피눈물 나게 참혹할지 내가 똑똑히 뼈에 새겨주마. 자식들이 차를 타고 요양원 주차장을 기분 좋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며 나는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사돈 여편네의 명품 가방과 내 집의 비밀 매매 계약. 자식들이 요양원에서 나를 치매 노인으로 확신하고 안심하는 동안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 명자는 약속대로 사흘 만에 강남 아파트를 당장 사겠다는 매수인을 찾아내 내 눈앞에 데려왔습니다. 매수인은 자금력이 아주 빵빵한 중년의 신사였고 내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계약을 일주일 안에 일시불로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요양원 면회실 구석에서 명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가져온 진짜 매매 계약서에 손을 떨며 내 인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나는 평생 구경도 못한 큰 돈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돈을 자식들이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절대 조회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를 받는 내 개인 비밀 신탁 계좌로 전부 이체시켰습니다. 그 시각 내 아파트에서는 사돈 여편네의 호사스러운 무단 점거 잔치가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부동산 직원인 척 내 아파트 주변을 살피며 나에게 실시간으로 소름 돋는 소식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춘자야, 니네 며느리랑 사돈 아주 동네에서 신났다. 오늘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들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들고 들어가더라. 내가 가로채인 연금과 아파트 전세금으로 들어올 미래의 돈에 눈이 멀어 꿈에 부풀어 있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쓰던 안방이 안 팔린다고 투덜대더니 지 친정엄마에게 안방을 통째로 내주고 비싼 실크 벽지로 도배까지 새로 싹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 집 강남이라 나중에 재건축되면 대박이야. 우리 평생 그 늙은이 요양원에 썩게 놔두고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자. 며느리가 지 친정엄마에게 속삭인 그 탐욕스러운 말은 결국 자신들의 목을 칠 작두가 될 단어였습니다. 부모를 살아있는 채로 요양원에 버린 자식들이 남의 피땀 흘린 강남 한복판 집에서 행복을 꿈꾸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노년의 외로움보다 더 뼈를 깎는 것은 내가 젖먹이 때부터 똥오줌 받아내며 키운 자식의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는 바보 같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매매 절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끝났고 내 아파트의 소유권은 이미 법적으로 새 주인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들놈 명의로 전세를 줘서 돈을 빼돌리려던 자식들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공중분해되어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가짜 효도 가면을 쓰고 뒤에서 칼을 꽂은 자식들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서서히 단단하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요양원 좁은 침대방에서 혼자 조용히 달력을 보며 자식들의 인생이 파멸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자식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약속된 거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매달 내 노령연금이 들어오고 자식들이 자기들 통장으로 몰래 자동이체를 걸어두었던 내 통장의 잔액을 단 1원도 남김없이 전부 출금했습니다. 컴퓨터 화면과 종이 통장의 잔고는 아주 정직하고 깨끗하게 영원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예상대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괴물처럼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침대에 앉아 그 서슬퍼런 벨소리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오고 입에 담지도 못할 문자 메시지가 화면 가득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있던 돈 다 어디 갔어요? 왜 매달 나가야 할 가구 대금이랑 자동이체가 잔액 부족으로 다 터져요? 엄마, 지금 은행에 문제 생긴 거야? 왜 치매 노인 통장에 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냐고. 빨리 전화 받아. 자식들의 다급함과 돈이 날아간 것에 대한 분노가 액정화면 너머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내 노령연금과 개인연금을 빨대 꽂듯 가로채서 장모 모실 생활비와 명품 백할부금을 쓰려던 계획이 첫 단계부터 박살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진짜 치매에 걸려 돈을 어디 엉뚱한 시장 바닥에 숨겼거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테지요. 며느리는 아마 지금쯤 거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발을 동동 구르며 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당신 엄마 정신 완전히 나간 줄 알았더니 그 노인네가 돈은 대체 어디다 빼돌린 거야? 당장 요양원 쫓아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물어봐.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과 정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요양원에 들어올 때 입었던 후줄근한 환자복을 바닥에 미련 없이 벗어던졌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남편이 살아생전 백화점에서 사주었던 화사하고 값비싼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내 발로 내 아파트로 걸어가서 그 추악한 도둑놈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사이다를 터뜨릴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로비로 걸어 나오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하며 당당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가두려고 내밀었던 요양원의 두꺼운 문을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당당히 열고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내 집 거실에 주저앉은 사돈, 그리고 시작된 참교육. 택시를 타고 도착한 익숙한 아파트 단지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일군 내 집안은 잠시 후 지옥으로 변하기 직전의 폭풍전야였습니다. 나는 아파트 정문에서 미리 연락해둔 새 집주인, 그리고 덩치가 커다란 법적 대리인들과 함께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는 이미 새 집주인의 명의로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벨을 신경질적으로 누르자 안에서 며느리가 누구냐며 짜증 섞인 앙칼진 목소리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이삿짐 정리하느라 바쁜 사람인데 잡상이는 나중에. 문을 연 며느리는 내 당당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대낮에 처녀 귀신을 본 듯 눈등을 크게 뜨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폐쇄병동에 계셔야 할 분이 어떻게 정신 멀쩡한 사람처럼 여기가. 나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고 내 집 거실로 호랑이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사돈 여편네가 내가 아끼던 소파에 화려한 새 옷을 입고 누워 내 TV를 보며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돈, 치매 걸려 요양원 들어갔다더니 옷은 또 왜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입고 멀쩡하게 걸어왔대? 사돈 여편네는 미안한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이 오히려 불청객이 찾아왔다는 듯 나를 아래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나는 소파 바로 앞에 서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로 사정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탁 하고 거실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시꺼먼 서류들이 사돈 여편네의 코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뭔지 똑똑히 눈 뜨고 봐라. 이 아파트 매각 계약서다. 이 집 이제 내 집 아니고 여기 계신 이분이 전액 일시불로 산 진짜 주인이다. 내 폭탄 같은 말에 며느리와 사돈 여편네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노망 나셔서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집을 팔다니요. 우리 아들 명의로 전세 놓기로 했잖아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고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아들놈도 팬티 바람으로 뛰어나와 서류를 보며 손을 사정없이 덜덜 떨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진짜 치매야? 이 비싼 강남 집을 왜 지 멋대로 남한테 팔아치워? 자식들의 추악한 배신에 대한 내 인생 마지막 목숨을 건 참교육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 주인은 접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새 집주인은 팔짱을 낀 채 단호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자식 부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류 보시다시피 잔금까지 완벽하게 내 통장에 치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오늘 아침에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당장 제 가구를 들여놓고 입주할 예정이니 여기 계신 분들은 법적으로 무단 침입자들입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며느리는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여기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백화점에서 가구도 다 새로 들여놓았는데 법적으로 사돈 명의로 옮기려고 서류 다 꾸며놨단 말이야. 며느리의 입에서 마침내 감춰두었던 추악한 본색과 범죄 모의가 동네방네 터져나왔습니다. 나를 치매로 몰아세워 장모 명의로 강남 집을 통째로 가로채려던 소름 끼치는 음모가 내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사돈 여편네도 눈이 뒤집혔는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내 멱살을 잡으려고 독사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사돈, 우리가 이 집 들어오려고 평생 살던 시골집까지 다 처분하고 짐 싸서 왔단 말이야. 우리 늙은이더러 지금 이 밤중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이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집을 공짜로 처먹으려던 도둑년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 집에서 날뛰었습니다. 나는 사돈 여편네의 거친 손을 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뿌리쳤습니다. 누구더러 자꾸 사돈이래? 내 피 같은 연금 뺏어서 니년 명품 가방 사고 내 안방 차지하니까 잠이 잘 오더냐? 내 섯을 퍼런 불호령에
아들놈이 겁을 집어먹고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어서 저 여편네랑 장모님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랬어. 제발 매매 계약 좀 취소해줘, 엄마. 아들놈은 지가 살기 위해 평생 같이 산지 마누라와 처가 탓을 하며 내 다리에 눈물 콧물을 비벼대며 추하게 매달렸습니다. 지 친엄마를 정신병원 같은 요양원에 산 채로 쳐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 돈줄이 끊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니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자식의 모습은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서류 다 끝난 일이다. 내 집 내가 팔아서 내 남은 노후 자금 쓰겠다는데 도둑놈인 니들이 왜 난리냐? 나는 단 한 치의 잡이나 연민도 베풀지 않고 자식의 얼굴에 차갑게 침을 뱉듯 내뱉었습니다. 이미 아파트 복도에는 새 집주인이 미리 부른 건장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쳐 자식들이 산 화려한 가구들을 복도 밖으로 인정사정 없이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천륜을 생각해서 살려주세요. 우리 진짜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내 외출복 바지가랑이를 잡고 악을 쓰며 늘어졌지만 건장한 인부들에 의해 아파트 거실 밖으로 사정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지들이 내 돈으로 새로 들여놓은 비싼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아파트 복도와 차가운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아무렇게나 팽개쳐졌습니다. 사돈 여편네는 기가 막히고 억울한지 아파트 복도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동네가 떠나가라 통곡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독한 시어머니 좀 보세요. 시어머니가 멀쩡한 자식들이랑 사돈을 이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 내쫓네. 천벌을 받을 노인네 보소. 소란스러운 소리에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모여들어 그들의 추악한 꼴을 구경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집구석 멀쩡한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치매라고 거짓말해서 요양원 보냈다더만 결국 천벌을 단단히 받았네. 주변의 차갑고 따가운 시선에 아들놈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복도 구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당당하게 서서 바닥에 구르는 그들을 쓰레기 보듯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야, 이 머리 검은 짐승들아. 내 집에서 니년 엄마 데리고 당장 꺼져라. 그리고 요양원에 청구된 내 모든 연체 비용들 니들 통장에서 법적으로 압류 절차 밟게 해놨으니까 평생 빚쟁이로 살아봐라. 며느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시체 같은 표정으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남의 금싸라기 아파트를 공짜로 삼키려던 자식들의 탐욕은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밤새 내리던 어두운 비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환한 햇살이 내 머리 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수십 년간의 한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최고의 기분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은 끝까지 자식이라지만 내 자식이 나를 해치는 괴물이 되었다면 부모가 직접 그 인연의 족쇄를 끊어내야 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남은 노년의 존엄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자식의 지옥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 아낌없이 쓸 것입니다. 수십억 원의 노후 자금이 안전하게 든 신탁카드를 주머니 속에서 꼭 쥐고 나는 새로운 내 대박 인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가 진짜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엄마, 우리가 진짜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만 우리 사정 좀 봐주세요.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놈은 내 가방끈을 붙잡고 구차하게 늘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눈앞에서 통째로 날아갔다는 사실을 자식들은 여전히 꿈인지 생시인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 엄마를 요양원에 쳐넣을 때는 눈빛 하나 안 변하던 인간들이 지들 돈줄이 끊기자 눈물 콧물을 더럽게 쥐어짜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 내가 입은 화사한 외출복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먼지 구덩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잠깐 악마에게 눈이 멀어서 사돈방을 안방에 차렸던 거예요. 다 취소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요. 며느리의 가식적인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사과를 들으며 나는 가슴속에서 깊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앞에서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자식도 없는 천륜을 저버린 추악한 인간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늙는다는 건 참 서러운 일이지만 돈마저 없으면 자식에게 사냥당해 죽는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다리를 억세게 쥔 아들의 손가락을 한 손가락씩 부러뜨릴 듯이 힘주어 꺾어 떼어냈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라. 내 아들은 사흘 전 요양원 화장실 문 밖에서 내 손으로 이미 죽였다. 내 서늘한 목소리에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던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사돈 여편네는 아파트 화단 옆에서 인부들이 내팽개친 가구들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명품 가방 어디 갔어? 이 무식한 인부놈들아. 이거 이태리제 비싼 가구란 말이야. 길바닥으로 쫓겨나면서도 그놈의 가짜 허영심을 버리지 못하는 며느리 친정집 구석을 보며 나는 혀를 찼습니다. 부모 마음은 끝까지 자식이라지만 괴물이 된 자식을 품어주는 건 효도가 아니라 독약을 마시는 일입니다. 나는 냉정하게 몸을 돌려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동산 법정 대리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아들 부부와 사돈 여편네가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개싸움이 보였습니다. 네가 시어머니 치매라고 속여서 집 뺐자며 이게 다 니년 처가 식구들 때문이잖아. 아들놈이 며느리에게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지르는 꼴을 보며 나는 차갑게 창문을 올렸습니다. 당장 짐 안 빼면 무단점거로 형사고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관 2명이 아파트 복도로 들이닥쳤습니다. 새 집주인이 밤새 집 앞을 막고 퇴거를 불응하는 자식 부부를 법정 무단 침입으로 정식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밤새 아파트 차가운 계단에서 밤을 지샌 모양인지 얼굴이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순경님, 우리가 이 집 집주인의 친자식인데 지 엄마가 집 한 걸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합니까? 아들놈이 순경의 팔을 붙잡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억지를 부렸습니다. 며느리도 사돈 여편네 뒤에 숨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여기 인테리어 비용도 5천만 원 넘게 들였어요. 소송 걸 거예요.
절대로 이대로 못 나가요. 경찰관은 한심하다는 듯 오늘 아침 발행된 법적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벽하게 끝난 타인의 집입니다. 전 소유주이신 어머니께서 전세 위임도 전부 취소하셨어요. 지금 당장 퇴거 안 하시면 현행범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경찰의 강경한 태도에 기가 질린 사돈 여편네가 먼저 짐가방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난 모른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내 비싼 가방 상하기 전에 난 먼저 갈란다. 며느리의 친정엄마라는 여편네는 딸년이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제 명품 가방만 품에 안고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사돈 여편네의 등 뒤에 대고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 악을 썼습니다. 엄마가 여기 강남집 대박이라고 살던 시골집까지 뺏어 오라며 이제 와서 혼자 도망가면 어떡해. 돈으로만 끈끈하게 맺어졌던 가짜 가족들의 추악한 연극이 마침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놈은 먼지 가득한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른 내 집을 날로 삼켜서 호강하려던 도둑놈들의 계획은 이렇게 완벽한 파멸로 끝났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문을 삐죽이 열고 그들의 한심한 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버려진 비에 젖은 가구들 사이로 부모를 버린 자식들의 추악한 비명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문 밖에서 터진 어두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이 날카로운 붉은 불빛을 뿜어냈습니다. 삐비빅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적인 음성이 어두운 복도에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놈이 혹시나 하는 미련에 다시 내 아파트를 찾아와 도어락을 미친 듯이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인테리어를 새로 한 새 주인이 들어와 환한 불빛 속에서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아들놈은 차가운 철문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엄마, 진짜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아들이 내 휴대폰으로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내 번호는 이미 세상에 없는 결번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내 통장에서 빨대 꽂아 가로채려던 노령연금과 개인연금은 이미 법적 차단 절차가 완벽히 완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요양원에 무단 입소시키며 발생한 연체 비용 수백만 원까지 아들놈 명의로 강제 청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감당해야 할 것은 15억 자산이 아니라 엄청난 대출빚과 법적 처벌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 단지 낡은 벤치에 앉아 넋이 나간 눈으로 개미가 기어가는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평생 떵떵거릴 꿈에 부풀어 있던 년이 이제는 전세금도 날리고 월세 20만 원짜리 지하방을 전전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진짜 치매 아니었나 봐. 우리 완전히 그 노인네한테 당한 거야. 며느리가 뒤늦게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닫고 이를 갈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부모를 버린 자식들에게 남은 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뿐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친어머니 눈물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독사들이 이제야 지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아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한참 동안 지옥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추악한 족쇄가 마침내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실버타운의 통창 너머로 보이는 나를 위한 15억의 진짜 가치. 같은 시각 나는 자식들이 사는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천국 같은 세상에 와 있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강남 최고의 최고급 사설 실버타운의 라운지였습니다. 대형 통창 너머로 아름답게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이 내 지친 인생을 위로하듯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푹신한 천연 가죽 소파에 깊숙이 앉아 따뜻한 허브차를 한 모금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은은한 차 향기가 온몸으로 퍼지며 그동안 자식들에게 받았던 배신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여기는 자식들이 나를 가두었던 요양원처럼 퀴퀴한 락스 냄새가 나지도 않았고 억지로 가두는 차가운 창살도 없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매일 아침 내 건강을 체크해 주었고 내 무릎 치료를 위한 최고의 재활시설이 호텔처럼 갖춰져 있었습니다. 내 통장에 안전하게 들어온 15억 원의 아파트 매각 대금은 내 남은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완벽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내 새끼니까 믿는다라며 재산을 미리 다 줬더라면 나는 지금쯤 차가운 요양원 구석에서 밥이나 축내는 산송장 취급을 받았을 테지요. 재산은 자식에게 미리 상속하는 유산이 아니라 내 노년의 존엄과 목숨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라운지 한 구석에서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다른 노인들이 모여 화사하게 웃으며 격조 높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식 눈치를 보며 주눅든 그늘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자기 재산을 지키며 당당하게 제 인생을 누리는 멋진 노년들이었습니다. 춘자 씨, 오늘 요청하신 무릎 재활 치료 예약을 이따 오후 3시로 잡아드렸어요. 편하실 때 내려오세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 평생 자식 놈들에게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간적인 대접과 존중이었습니다. 내가 시장통에서 생선 대가리 쳐가며 피땀 흘려번 돈의 진짜 가치를 이제야 비로소 내 나이 이른에 깨달았습니다. 내 돈은 자식을 괴물로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품격 있게 늙어가게 하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나는 대형 창밖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며 살며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얼굴에서 치매 노인의 가짜 멍청한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힘있고 당당한 호랑이 같은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미쳤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된 자식들의 탐욕은 쉽게 끝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월세 지하방으로 쫓겨나 매달리자 독촉에 시달리던 아들과 며느리가 결국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 실버타운 방으로 법원에서 보낸 묵직한 등기 우편물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놈의 이름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및 자산 동결 가처분 신청서라는 청천벽력 같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법원에 우리 어머니는 지금 중증 치매 상태라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며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내 통장에 든 15억 원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버리고 지들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돈을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는 소름 끼치는 수작이었습니다. 서류에 첨부된 아들의 탄원서에는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가족을 못 알아보고 전 재산을 남에게 사기당해 집을 팔았다며 눈물겨운 거짓말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 소송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내 손이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돈에 눈이 돌면 지 부모를 법적으로 정신병자로 만들어 재산을 강탈하려는 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진짜 본심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시대는 이제 내 인생에서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인터넷 방송과 주변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가정을 파탄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걸어온 이 마지막 지옥 같은 소송전은 나를 다시 요양원 폐쇄병동으로 쳐넣으려는 잔인한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치매 노인인 줄 알고 방심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나는 그 즉시 내 친구 명자가 소개해준 대형 로펌의 부장판사 출신 스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덫의 쥐새끼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법정에서 이 괴물놈들의 사지를 완전히 찢어놓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법원 출두 명령서가 놓인 테이블을 바라보며 나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법정으로 불러내 쓰러뜨리려 했으니 그 법정에서 너희 부부의 손목에 직접 은빛 수갑을 채워주마. 화사한 실버타운의 조명 아래서 나는 자식들을 완전히 매장해버릴 진짜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춘자는 중증 치매가 확실합니다. 재판장님,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니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사기꾼들에게 속아 평생 모은 강남 아파트를 날린 것도 모자라 지금은 이상한 시설에 갇혀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법정안, 아들놈은 양복을 차려입고 나와 판사를 향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웅변을 토해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며느리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법원에 내 통장 속 15억 원을 동결해달라고 신청한 성년후견인 지정재판의 첫날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친어머니를 법정에서 공식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자식들의 추악한 발악이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정말 요양원에서 정신을 놓아버린 줄 알고 승리를 확신한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나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판사에게 한 걸음 나아가 미리 조작해온 사설 소견서를 흔들며 표독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시어머니가 최근에는 자식들 이름도 기억 못하고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아야 한다며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저 아까운 노후 자금을 이대로 두면 사기꾼들에게 전부 털릴 게 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들인 저희가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빛에는 효도가 아니라 내 통장을 강제로 찢어 발겨 돈을 흡수하려는 굶주린 하이에나의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법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등쳐먹으려는 요즘 괴물 같은 자식들의 전형적인 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멍청한 표정으로 가만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식들은 내 그런 모습을 보고 속으로 만세를 불렀을 테지요. 이제 저 15억은 우리 차지라며 머릿속으로 벌써 강남 아파트를 다시 살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사돈 여편네까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나를 한심하다는 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자식 부부의 변호사까지 나서서 피청구인은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소송을 서둘러 종결해 달라며 판사를 재촉했습니다. 법정 안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나를 사방에서 죄어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내 옆에 묵묵히 서 있던 스타 변호사가 단단한 발걸음으로 법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재판장님, 청구인들의 주장은 전부 돈을 가로채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자 사기극입니다. 저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소름 끼치는 반전의 증거들을 지금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깨부수며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얼굴에 서늘한 호랑이 같은 미소가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덫에 걸린 쥐새끼들이 제 발로 작두 위에 올라왔으니 이제 그 목을 쳐버릴 차례였습니다. 이게 진짜 치매 노인의 음성입니까? 법정을 뒤흔든 녹음 파일. 지금부터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요양원에 강제로 밀어넣기 전날 밤 피청구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벌인 추악한 모의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내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시커먼 음성 파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법정 안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사돈 여편네의 생생한 목소리가 귀를 찢듯 터져 나왔습니다. 야, 그 독한 노인네 요양원에 쳐넣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이 집 내 명의로 돌리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장모님, 우리 엄마는 요양원이 체질에 딱 맞을 겁니다. 연금 나오는 것도 우리 통장으로 자동이체 돌려놨으니 우린 돈 한 푼 안 들어요. 지들의 더러운 육성이 법정 가득 울려 퍼지자 아들놈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보다 더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돈 여편네는 기절할 듯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판사의 미간은 무섭게 찌푸려졌습니다. 자식들은 설마 내가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집에 돌아와 신발장 뒤에서 휴대폰 녹음기 버튼을 켜두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음성 파일은 자식들이 내 옷가지를 쓰레기 봉투에 버리며 낄낄거리는 대목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변호사는 이어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밀 진단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 김춘자 여사는 인지능력, 판단능력, 기억력 모두 상위 5% 이내에 속하는 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배신을 인지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내 두 발로 당당하게 대지 위에 섰습니다. 더 이상 침을 흘리던 치매 노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영혼을 털어버릴 서슬 퍼런 시어머니의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 인간들은 자식이 아니라 내 돈을 뜯어먹으려고 내 멀쩡한 정신을 미치광이로 몽강도 떼거리들입니다. 천륜을 저버린 저 자식들을 법의 이름으로 무겁게 벌해 주십시오. 내 당당한 불호령에 법정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의 변호사는 이미 승산이 없음을 직감하고 슬그머니 서류 가방을 챙겨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놈은 판사석을 바라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 재판은 청구인들의 악의적인 무고와 사기 미수 혐의가 짙음으로 기각합니다. 아울러 법원은 청구인들의 허위 서류 제출 및 재산 편취모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판사의 묵직한 법봉 소리가 3번 울리는 순간 자식들이 파놓은 무덤의 문이 그들의 머리 위로 쾅 하고 닫혔습니다. 네가 시어머니 집 뺐자며. 허위 소송으로 검찰 수사관들의 추적을 받게 된 자식들의 삶은 문자 그대로 피눈물 나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호강하려던 계획이 박살나자 자식 부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대 30만 원짜리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했습니다. 그 화려하던 이태리제 새 가구들은 좁은 지하방에 들어가지도 않아 주차장 쓰레기장에 반값도 못 받고 눈물로 처분해야 했습니다. 빛도 들지 않고 퀴퀴한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방구석에서 마침내 자식 부부와 사돈 여편네의 추악한 진흙탕 개싸움이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 치매라고 속여서 강남 집 뺏고 장모님 모시자며. 이게 다 니년 처가 식구들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거잖아. 아들놈이 술에 취해 매일 밤 며느리의 뺨을 때리며 악을 썼습니다. 며느리도 지지 않고 아들놈의 머리채를 한 웅큼 쥐어잡고 바닥을 구르며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웠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없어서 지 친엄마 하나 요양원에 못 보내고 집까지 뺏겨? 억울하면 당신 엄마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오란 말이야. 화단 옆에 주저앉아 명품 가방만 품에 안고 있던 사돈 여편네는 이제 법원 선고로 가짜 소견서 위조 공범이 되어 수천만 원의 벌금 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돈줄이 마르자 천사 같던 장모와 사위 관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원수보다 못한 사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사위놈아, 장모를 이딴 곰팡이 구덩이에 처박아 두고 술만 처먹냐? 당장 내 딸이랑 이혼해라. 사돈 여편네가 밥상을 엎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으로만 끈끈하게 엮여 부모를 버렸던 도둑놈들의 동맹이 돈이 사라지자마자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는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부모의 평생 피땀을 한순간에 날로 먹으려던 자식들의 결말은 이토록 잔인하고 추잡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매달 밀려오는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야간 식당 주방의 험한 일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놈은 사기꾼 처가 때문에 내 인생 신세 망쳤다며 법원에 이혼 소송 서류를 접수했고 그 집구석은 완전히 사분오열 찢어져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지하방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들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를 들으며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실버타운 정문에 뿌려진 소금, 도둑놈들아 당장 꺼져라.
그로부터 2달 뒤 내가 머물고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 정문 앞에 꾀재재한 몰골의 아들놈과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며 구속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으로 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합의를 구걸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놈은 노숙자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톱이 다 깨진 손으로 정문 차단기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소송 합의서에 도장 좀 찍어줘. 나 진짜 교도소 가게 생겼어, 엄마. 그 화상들의 비참한 구걸을 나는 실버타운 2층 통창 너머로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불쌍한 엄마를 향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오직 지들이 감옥에 가기 싫어 발악하는 가짜 눈물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친엄마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자식이라는 이름의 천륜을 들먹이는 꼴이 역겨워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늙은 부모를 속여 재산을 강탈하려던 괴물들에게 줄 자비는 내 인생에 단 일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인터폰을 들어 실버타운 보안 요원들에게 서늘하게 지시했습니다. 정문에 서 있는 저 사기꾼 도둑놈들, 당장 경비원들 시켜서 굵은 소금 사정없이 뿌려버리고 쫓아내세요.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무단 침입으로 즉시 경찰에 쳐넣을 겁니다. 잠시 후 덩치가 커다란 경비원 서너 명이 하얀 소금 자루를 들고 정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야, 이 머리 검은 짐승들아. 어디서 남의 귀한 어르신 노후를 망치려고 와서 행패냐. 당장 꺼져라. 사악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소금 바가지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과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엄마, 어떻게 자식한테 소금을 뿌려. 엄마. 며느리는 소금 부스러기를 뒤집어 쓴 채 비명을 질렀고 아들놈은 실버타운 직원들에게 밀려 바닥을 뒹굴며 추하게 쫓겨났습니다. 지들이 나를 요양원에 버렸듯 이제는 자식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내 성벽 밖으로 처참하게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을 아는 주변 노인들이 테라스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부모 돈 노리더니 꼴 좋다라며 침을 뱉고 비웃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완전히 부수어버린 내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미련도 슬픔도 없이 오직 통쾌한 사이다만이 웅장하게 요동쳤습니다. 내 노후의 주인공은 끝까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옥 같은 폭풍우가 지나가고 내 실버타운의 앞마당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봄날의 햇살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나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우아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은 덕분에 무릎 통증은 씻은 듯 사라졌고 내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내 주머니 속 신탁 계좌에는 평생을 지켜온 15억 원의 자산이 나를 보위하는 든든한 군대처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내 새끼니까 다 주겠다라며 인감도장을 넘겨주었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쯤 차가운 무덤 속보다 더 비참한 곳에 처박혀 있었을 테지요. 여러분, 늙는다는 건 결코 서러운 일도 자식에게 짐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내 돈이 당당하게 쥐어져 있다면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의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인품이 아니라 부모가 쥔 경제력과
통장 잔고의 두께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다 물려주고 쪽방촌이나 요양원에서 눈물로 연명하는 바보 같은 부모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감도장과 통장은 여러분의 목숨줄이라 생각하고 눈을 번뜩이며 꽉 쥐고 계십시오. 다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은 내 마지막 숨이 완전히 넘어가 시신이 차가워진 후에 유언장으로 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 내 친구 명자와 함께 전 세계를 수개월간 돌아다니는 최고급 크루즈 여행 여권을 챙겨 들고 공항으로 향합니다. 자식에 대한 쓸데없는 미련과 희생을 냉정하게 칼로 베어내고 나니 이른의 나이에 비로소 진짜 내 눈부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정문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그 어떤 청춘보다 당당하고 품격이 넘쳐 흘렀습니다. 내 뒤에서 도둑 자식들이 감옥으로 끌려가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그것은 천륜을 저버린 그 괴물들이 감장해야 할 본인들의 업보일 뿐입니다. 내 남은 인생의 황금기는 부모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희생하지 않고 오직 나라는 이름의 주인이 되어 아낌없이 누릴 것입니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찬란한 태양빛이 내 당당하고 대박날 앞날을 환하게 축복하며 비추고 있었습니다.